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는 사무실도 오후에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전보다 오후가 따뜻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오후가 더 춥더라고요. 아무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시장이 좋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힘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장 막판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그래도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양호한 모습이 나왔죠. 오늘은 크게 밀리는 모습 없이 좋은 모습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0.6%의 상승과 함께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지수는 그렇게 좋지 못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네이버를 중심으로 인터넷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었고, 또 어제 급락이 나왔었던 셀트리온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어제는 부진한 모습이 나왔다면 어제 장 막판하고 오늘까지 꽤나 큰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어제와는 다르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은 무려 10%, LNF는 6%, 첨보도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2차원지 소재 기업다 강한 업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밑으로 하회했죠. 상당히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지만 기간은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확실히 지금 외국인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개별 종목 장세이다,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연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거래대금도 코스피보다도 거의 1,000억 이상의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죠. 자, 그리고 당일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의 계속된 매도세가 이어졌었고, 기관이 오후부터 가파른 순매수 덕분에 지수도 상승을 반전시켰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오전부터 장 종료까지 코스닥 쪽에서 계속 순매수 규모를 늘려왔었고, 이런 부분이 오늘 0.6%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던 이유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먼저 하이닉스, 네이버,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SKC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유일하게 NC소프트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넷마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오늘도 코스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0.3%의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강보합, S&P 500도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오늘도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개별 종목들로 분류해볼 수 있는 코스닥은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국내 시장 흐름을 보면 저는 미국 3대 지수하고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상해 지수, 중국 증시하고 굉장히 흐름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해 지수를 보시면 10월 중순쯤에 한 차례 단기 고점을 형성했고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를 살펴보면, 자, 코스피도 10월 말에 한 차례 단기 고점을 형성했었고 마찬가지로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만큼은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하고 동조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인 해석을 곁들여 본다면 최근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선진국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반면에 한국과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 시장은 투자의 매력이 감소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중국 시장하고 동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당장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테지만 빠르면 내년 말 혹은 2023년 초 이쯤에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은 주가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하지만 보다 큰 충격을 받는 곳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 시장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을 포함하고 있는 신흥국 시장에서 보다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과는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 시장하고는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수를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렵겠지만 어쨌든 테이퍼링 이슈는 시장이 많이 노출이 되었던 이슈였던 만큼 지수가 직전 저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특정 시점으로 하여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릴 때 그날그날 어떤 업종이 이슈가 되었었는지 그 테마를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테마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시장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는 매일매일 어떤 업종으로 자금이 몰렸었고 또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였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언급되는 업종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기사들도 많이 찾아보신다면 투자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일단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장 막판에는 어떤 업종으로 또 수급이 몰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저는 오늘 3가지 업종의 시장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NFT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가 메타버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은 이 3가지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NFT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종목 오늘 상한가를 직행했었고 또 다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7%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4%, 게임빌은 8%, 컴투스는 11%, 서울옥션은 4%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시장을 주도했던 또 다른 업종 메타버스 관련주도 굉장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MP라든지 덱스터, 그리고 넥스트, 위지익 스튜디오 모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셀바스 AI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게임주하고 엔터주를 중심으로 NFT, 메타버스 이 두 가지 테마와 엮이기만 한다면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 중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8월달만 하더라도 2만원대였었는데 지금은 19만원까지 정말 주가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게임빌 이 종목도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컴투스 이 종목은 10월달부터 조금씩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게임주의 강세라기보다는 NFT와 메타버스와 결합된 많은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2%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NFT와 메타버스 사업과 엮이면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와 엔터주가 NFT와 메타버스 신사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게임주와 엔터주를 넘어서 컨텐츠까지 이 컨텐츠 업종들도 NFT 사업 쪽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록뱀 미디어. 자, 이 종목도 NFT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이 당시죠. 장대 영봉이 나왔을 때 이때가 아마 16% 이상의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지금 3거래 연속으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기사가 나왔거든요. 바로 드라마 컨텐츠 제작 기업의 A스토리가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A스토리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가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시즈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잡음이 조금 끼었었고 또 컨텐츠의 주가가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장중 한때 18%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1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NFT 관련주와 메타버스를 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최근에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게임주와 엔터주, 이 두 개의 업종이 NFT와 메타버스에 엮이면서 더욱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초록뱀 미디어도 진출했고 또 에이스토리도 NFT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던 만큼 독자적인 NFT 관련주하고 메타버스 관련주, 이 두 개의 업종을 관심 가지는 것도 좋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을 엮어서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 업종이라든지 엔터, 컨텐츠, 이쪽 관련 업종들도 같이 엮어서 보신다면 시장의 눈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발표가 있었죠.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리고 지능형 로봇까지 6개 핵심 육성 분야에 2025년까지 무려 2조 6천억을 투입해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런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저는 성장성을 겸비한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래 보시면 2차전지 소재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 성장 산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성장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주가가 이렇게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위메이드 주가를 보시면 저는 아무리 메타버스 NFT가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단기 고점에 우리가 물릴 수가 있고 단기적인 시세의 끝물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매일매일 어떤 업종에 돈이 몰렸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가 어떤 것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단기적인 끝물에 물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소재기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에코프로비움의 2차전지 소재기업 대표주라고 볼 수 있고 정말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겸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조차도 매일매일 상승은 나올 수는 없거든요. 한 1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당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주가가 16만원을 형성했었는데 10월달에는 11만원, 거의 30%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죠. 자, 이걸 보면서 이 종목이 끝났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또 2차전지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 그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최선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 30%의 급락을 맞을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떤 산업과 업종에 돈이 몰리고 있고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접해보시고 또 주가의 위치도 살펴보고 어떤 기사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다. 그렇다면 저는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으니까 아무리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초입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업종을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시세가 나올 만큼 나온 업종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업종들은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업종인 만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단기 투자인지 아니면 장기 투자인지 먼저 그 결정을 세우시고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대응하겠다. 그걸 먼저 결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별다른 반등 없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방향성을 조금 틀어보기를 기원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